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꿈에 대한 시간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식 사람들은 많이 바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다. 저는 시간 관리를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삶의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모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독특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도 여행을 가면은 인도에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보고 나면은 삶에 살 때 인도의 문화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삶의 어떤 아이디어들, 영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할수록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은 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나중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이 되고 메시지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의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웠고 어떤 이들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 전환점을 만들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본인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직장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방황도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다음 뭐가 맞는 건지, 그다음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지 뭐 다 경험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 보니까는 내 뒤에 오는 후배들도 그런 걱정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그 친구들은 제가 방황했던 시간들을 더 단축하게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구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일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꿈이 공동체로 확장되려면 반드시 개인의 모험과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간 관리, 환경 설정, 두려움 극복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꿈에 대한 시간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식 사람들은 많이 바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다. 저는 시간 관리를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꿈으로 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관리는 그 꿈을 어떻게 앞당기고 자신의 시간 가치를 높이느냐입니다.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전문가의 시간의 1시간과 아마추어의 1시간이 다른 것처럼 자신의 분야와 꿈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앞당긴다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것인데 시간의 특성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기계를 잘 쓰려면은 그 특성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시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요. 시간의 심리, 시간의 에너지, 시간의 직선성, 시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대부분 시간 관리 이론들은 이런 패러다임 안에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꿈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것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혹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 1년 단위로 괜찮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갖든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매일 아침 어떤 묵상이나 일기를 시작합니다. 또 일정 기간은 어디 가서 자기만의 꿈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더 높은 수준으로 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고 합니다. 보통 꿈을 이제 작성하신 분들은 꿈을 종이에 적어 놓고 박아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환경에 나가서 꿈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극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는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되겠지 하고 주저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것이 지금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많은 실패는 원칙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해내고 그 다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못했던 것을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뭐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원칙이나 어떤 방정식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시기에 다르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지금 시대에는 AI가 굉장히 발달했죠. 저도 한 3년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서비스 기획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AI가 발달하고 나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AI를 쓰면은 자기의 코드 같은 것들, 그 다음 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옛날에는 몇 천만 원 들었던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몇 백만 원에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고 자기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돌아보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기회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좀 용서하는 것, 그 다음 그런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는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환경에서 좀 시야를 다시 보는 거죠. 실패 속에는 언제나 부정과 어떤 긍정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긍정성을 발견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 어떤 꿈에 대한 환경을 만들었느냐, 꿈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섰느냐, 이런 것들이 꿈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계속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